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지난 시간 강복이 되어서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느냐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쩌나? 그렇죠.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한반도는 이제 전쟁의 상처가 잘 안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제 되었던 8월 15일 이후에 남쪽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북한이 세워졌습니다. 네. 자, 우리 볼까요? 자, 이번 단원을 보니까 여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남한으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련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련과 여기 중국, 그렇죠?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무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 북한에서 중국에서도 많은 이 군사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50년, 그렇죠. 6월 25일, 6.25라고 하죠. 이날, 이제 이렇게 38선을 북한에서 침범을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침범을 하면서 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렇죠. 예,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9월에도 아까 말한 북한에도 정부가 세워집니다. 네, 광복의 기쁨을 함께했지만 우리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거죠. 지도 위에서만 존재했던 38도선은 이제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38선으로 우리의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져 버렸죠.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그렇죠. 북한은 소련과 중국 두 나라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6.25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전쟁 전의 국제 상황. 한반도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바로 강복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즉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콜드 워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이제 나누어서 대립을 하는데 이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그렇죠? 1949년이면 언제? 우리가 1945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1945년 8월 15일이 광복, 그쵸? 우리가 강복한 날 1945년. 그 후에 4년 뒤네요. 1949년 10월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라는 여기 보이나요? 여기 화폐에도 보이죠? 중국 화폐에 이렇게 마오쩌둥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정치가가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공산주의를 수립한 사람이 바로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 김일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중국의 공산화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남쪽을 침범하는 남침을 계획하면서 소련의 동의를 얻어 전쟁 준비에 더욱 힘쓰게 되었죠. 소련은 북한에
신식 탱크와 무기를 지원해 주었고요. 중국도 같은 공산 국가인 북한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그렇죠? 아까 냉전 얘기하였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반도로 옮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남과 북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따로따로 정부가 세워지면서 전쟁이 곧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점차 강해졌어요.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분위기도 험해졌죠. 그러던 중에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스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주는 이제 방위선이 태평양에서 방위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녹색 선이 바로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여서요. 여기가 태평양이고요. 한반도 여기가 대한민국 보이시죠? 한반도가 있고 일본, 필리핀,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 여기 중국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보호해주는 방위선이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요렇게 일본은 들어갔는데 여기 뭐가 안 들어갔어요. 그쵸? 대한민국 한반도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타이완도요. 그래서 이를 에치스 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치슨 라인에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고 선언을 해요. 예, 그래서 이를 에치스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소련은 북한에 많은 현대식 무기를 여기 대주고 여기 소련이죠. 예전에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예, 러시아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렀는데 이 소련이 많은 현대식 무기를 대주고 군사력을 이 북한에 강화시켜주고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냉전이란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그렇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뜨거운 총알이 빗발치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상대를 누르기 위해 치열한 세력 다툼과 갈등을 벌였어요.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냉전, 그쵸? Cold War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뒤쪽 우리 지금 중요한 에치스 라인까지 미국이 방어해주는 보호선에 우리 한반도와 타이완이 빠져 있다는 거 요까지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새벽입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나네요. 3일 만에 빼앗긴 수도. 와, 우르르르 쾅쾅.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 그렇죠. 광복. 교수님 왜 자꾸 얘기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자꾸 귀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라고, 그쵸? 그래서 1945년 우리가 광복이 된 45년에서 50년이면 몇 년 후에요? 5년 후, 그쵸? 새벽 4시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남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에 자주 있었던 소규모의 전투라고 생각을 했죠. 라디오에서는 우리 국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빠른 속도로 수도 서울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1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대전으로 피난을 떠나버렸어요. 대전으로 피란이 뭘까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 피란, 전쟁이나 난리 등을 피하여 옮겨간 피란을 떠나버렸고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강의 단위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수도 서울은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북한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미국의 참전과 낙동강 전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한국에 상륙시켰어요. 자, 미군은 경기도 오산과 대전에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맞섰지만 패배했습니다. 미군의 예상보다 북한군이 더 강했기 때문에 미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영토 중 남은 곳은 낙동강 아래의 경상도뿐이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렇게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쓰면 여기 남쪽과 북쪽이 보이죠? 네, 여기 서울을 지금 정념 당했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의 영토에 남은 곳은 낙동강 아래 저기 이제 이 경상도 뿐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 영토의 90% 이상을 점령했고요. 한국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낙동강의 방어선을 만들었죠. 수많은 유엔군과 국군이 전열을 정비하며 북한군에 맞섰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자,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상들을 볼까요? 이 당시에 이제 여기 빼고 지금 여기 파란 부분 빼고는 이 초록색 부분이 지금 다 북한군이 점령을 한 지역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놓고요. 이 부산에서 벌어졌던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볼게요. 임시수도 부산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북한군을 피해온 피란민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임시 거주지에 머무르며 하루하루를 견뎌갔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도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고 한편 남아있는 학생들은 임시 천막 학교에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노천학교에서 수업받는 학생들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도 진행이 되었어요. 이 부산에서.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유엔군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이제 유엔이 우리 이제 이 한국 전쟁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유엔군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까요? 북한군이 6.25 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은 유엔이라고 하는 UN 국제연합의 줄임말이에요. UN에서 한국에 발생한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 유엔은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어요. 유엔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네, 유엔군은 16개 국가의 군대로 편성이 되고요.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또 5개국의 우리나라에 5개국은 우리나라에 의료를 지원해 주었죠. 자,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여러 나라 국가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 국가에서 유엔군을 파견하는데 찬성 7, 반대 1, 기권 2개로 채택합니다. 하면서 네, 이제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과 중국의 참전 볼까요? 네, 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자, 낙동강 전선에서, 그렇죠? 아까 낙동강 유역까지 우리 다 피난을 갔다고 했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치열하게 북한군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하늘을 장악하면서 북한군의 온갖 폭탄을 쏟아부으며 반격을 시작했죠. 이 시기에 유엔군 사령관 바로 메가더 이분의 이름을 우리 기억을 해두어야 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어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261척의 함대와 미국의 해병대 1개 사단 등 7만여 명의 병력이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에 당황했어요. 국군과 유엔군에 맞서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한 북한군은 후퇴하기에 바빴지요. 이게 뭐냐면요. 인천 앞바다로 상륙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그 연합군들이 이제 북한을 이제 치러 가는 건데요. 이 인천 앞바다에 상륙을 한다는 게 여기가 물살이 너무나 거세고 힘들어서 여긴 착륙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쪽은 방어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설마 이쪽으로 들어올까? 근데 그 설마를 예상을 몰아내고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그 적의 허를 찌른 것이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도 서울을 우린 되찾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시작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대구, 대전, 수원을 잇따라 되찾았죠. 이와 더불어 인천에 상륙했던 유엔군과 국군은 수도 서울을 되찾기 위한 전투를 벌였죠. 9월 28일 드디어 수도를 되찾고 석 달 만에 돌아온 서울에는 태극기와 유엔기가 함께 걸렸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이제 철수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되찾은 뒤 태극기를 올리는 국군,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쵸? 네. 자, 6.25 전쟁 중 중국이 왜 북한 군대를 보냈을까요? 왜 북한에 군대를 보냈을까? 그렇죠. 중국은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49년, 그렇죠? 아까 뭐가 되었댔어요? 그렇죠. 1949년 10월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6.25 전쟁 중 북한군이 국군과 유엔군에 밀려 압록강 유역까지 쫓겨오자 중국은 불안했어요. 미군이 중국으로 침략해올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북한에 군대를 보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참전과 일사후퇴 한번 볼까요?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돌파하여 10월에 평양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죠? 평양. 북한의 수도죠. 평양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군과 우리가 수도인 서울을 빼앗겼듯이 이제 10월에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 근처에서 이제 북진을 했어요. 이제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상황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은 북한을 돕기로 결정하고 전쟁에 뛰어들었지요. 곧이어 소련도 공군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참전한 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1951년 1월 4일에 그렇죠? 수도 서울을 빼앗겼어요. 이를 우리는 일사후퇴, 다시 후퇴하게 됐네. 1월 4일 후퇴하게 됐다고 해서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결국 국군은 다시 38도선을 이남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럼 10월 1일은 무슨 해 날일까? 우리 친구들 10월 1일은 무슨 날인가요? 10월 1일 날 되면은 막 국군들이 막 여러 행사하고 막 그러는데. 자, 서울을 되찾은 국군과 유엔군은 고민 끝에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향했어요. 38도선을 넘은 국군과 유엔군은 거침없이 전진했죠. 북한군은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해보고 북으로 달아났어요. 북한을 이끌던 김일성도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고요. 통일이 바야흐로 눈앞에 온 듯 보였죠. 이렇게 우리 국군이 38도선을 넘은 10월 1일을 기념하여 현재 국군의 날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군의 날 되면 여러 가지 군인들이 막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국군의 날은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다가 그러니까 빨간 날이었다가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왜 국군의 날이 이제 10월 1일인지 다들 아셨나요? 그쵸? 우리가 38도선을 넘어 이제 압록강을 이제 38도선을 넘어 북한군에게도 반격을 했던 날이 바로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사후퇴 이후에 한강 이남으로 후퇴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힘을 내어 수도 서울을 되찾았어요. 그게 바로 1951년 3월이 되겠네요. 이후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1951년 7월부터 양측은 본격적인 정전협정에 들어갑니다. 이 정전협정이 뭘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군 사령관이 6.25 전쟁의 중단에 합의한 협정을, 그렇죠? 전쟁의 중단에 합의한 협정을 바로 정전협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38도선 대신에 38도선 우리 그동안 38도선이 있었죠. 38도선의 대신에 휴전선이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38도선과 휴전선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여기 보면은 6.25 전쟁 직전에는 우리가 이걸 38도선이에요. 그쵸? 우리가 북위 38도선이라고 해서, 그쵸? 이게 38도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휴전선은요,
네, 이게 38도선이고요. 정전 협정 이후, 그죠? 이때 이제 휴전선은 요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다르다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겠나요? 그래서 휴전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다. 정전협정으로 6.25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상황은 불안했어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였죠. 이에 한국 정부는 1953년 10월에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예. 이로써 미군은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고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로 협력한다. 예,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이 무력적으로 이제 총목 이런 무기를 이용한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는다고 인정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4조.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은 육해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용한다.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로써 미군은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고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자, 위 조약에 의거하여 미군이 한국 내에 주둔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한미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그 뜻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말해요. 일본에 주둔하면 주일미군, 독일에 주둔하면 주동미군이라고 부르겠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방금도 6.25 전쟁의 이제 38도선과 그렇죠? 휴전선의 의미를 얘기해 줬었죠. 한 번 더 볼까요? 38도선과 휴전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8도선은 북이 38도선을 뜻하는데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이 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휴전선은 6.25 전쟁 이후 정전협정을 맺으며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바로 38도선과 휴전선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전쟁의 상처는 우리 아직도 어떻게 됐나요? 끝났나요? 아니요. 계속 진행되고 있죠. 3년간의 6.25 전쟁이 사실상 끝은 났어요. 남북과 군인들 100만 명이 넘는 피해를 입었죠. 전쟁에 희생당한 민간인은 200만 명이 훌쩍 넘고요. 우리나라의 생산시설은 절반 정도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전쟁을 피해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한 남한과 북한에는 수많은 무엇이 생겼어요? 이산 가족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전쟁 고화도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통해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진 한번 볼까요? 1983년 KBS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입니다.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 붙여놓은 수많은 벽보들은 6.25 전쟁의 아픔을 잘 보여주죠. 선생님 어렸을 때 사실은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는 이게 있었어요. 1983년이니까 어머 딱 선생님이 태어난 해네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었던가? 주말마다 이러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정말 찾아서 막 울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봤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이 전쟁을 겪고 그러한 아픔들을 느끼고 보니까 더욱 가슴이 좀 아프네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상원사를 지킨 방하남 스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어요. 오랫동안 지역 곳곳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재도 폭격에 맞아 부서지거나 불타 없어졌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상원사에 국군들이 찾아왔죠. 이 절을 불태워라. 적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 이때 한 스님이 막아섰어요. 그럼 이 법당과 함께 나도 같이 태우시오. 상원사를 홀로 지키고 있었던 스님은
방한암 스님이었습니다. 방한암 스님은 국군들에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어요. 결국 국군들은 상원사의 문짝만 떼어서 태우는 신용을 하고 돌아섰지요. 이렇게 지켜진 문화유산이 바로 오덴산 상원사랍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훼손됐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반도를 아프게 하네요. 네. 어떠한 경우라도 선생님은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이때는 이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북쪽에 공산주의를 세운 거고 우리는 남쪽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사상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친구의 생각에, 부모님의 생각에, 또 형제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서로가 자기 생각만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열심히 또 읽어보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네, 요점 정리하여야겠죠. 한번 친구들 지난 시간 강복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오늘 민족의 상처 6.25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냉전이라는 말, 그쵸? 냉전이라는 말 한번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이념의 그 생각의 대립으로 묘사한 용어가 바로 냉전. 무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꼭 싸우는 것처럼 냉전이 이제 흐르고 있어서 바로 콜드 워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전쟁 전의 국제 상황은요 냉전이었어요. 그쵸? 공산주의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이렇게 서로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었던 냉전 시대였어요. 한반도 주변 국가의 상황은요 남한 대한민국 수립을 이제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 수립은 자본주의를 택했고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자, 중국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했고요. 타이완 섬은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타이완은 자본주의를 이제 선택을 하죠. 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 태평양이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방어선에 자본주의 진영의 보호선을 말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제외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반도가 제외돼. 미국의 방어선에 한반도가 제외됐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북한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미국이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북한에서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발발을 보니까요. 1950년 순서를 여기 지금 지도가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두면 돼요. 이 그림의 순서를 잘 봐두세요. 처음에 6.25 전쟁의 반발에서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유엔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유엔군을 파병을 하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 방어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합니다. 자, 여기 부산 지역 보이죠? 부산, 여기 대구, 여기 지역. 여기를 임시 수도로 하면서 자, 여기 보이나요? 초록색 부분이 다 북한이고요. 여기가 남한이에요. 남한군.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이 부분만 빼고 자, 남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남침을 해서 여기만 지금 빼고 다 점령이 당한 상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도의 그림 요거 잘 봐주세요. 북한군이 요만큼 침입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침입,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요. 우리가 쭉 그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서울을 되찾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바로 국군의 날이죠. 10월 1일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이제 시작을 하죠. 북한으로.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고 이제 김일성이 중국으로 잠깐 피신을 가고요. 국군과 유엔군은 4월 21일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파란색 부분이 더 많죠? 이제 남한이 북한 요만큼 남고 남한이 이만큼을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요렇게 됐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인천이라는 도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국공력들이 이제 여기로 상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서울을 되찾고 이제 평양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지금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돼요.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개입을 하나요? 그렇죠.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이제 다시 내려와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되나요? 예, 북한을 도와주면서 다시 우리가 서울을 여기 초록색이 됐죠. 네. 이제 이 38도선을 넘어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이 참전을 하고요. 중국군과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일사후퇴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정전협정과 이 그림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 서울까지 빼앗긴 중국이 다시 도와주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서울을 되찾았어요. 서울을 다시 되찾은 뒤에 38도선 근처에서 남과 북이 38도선 근처에서 남과 북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정전 논의 후 2년 만이 그렇죠? 정전 협정을 이제 2년 만에 맺고요. 1958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맺어지며 사실상으로는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산 가족과 전쟁고와 남과 북의 막대한 인명 및 재산이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증오감이 더욱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커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은 이거 중요해요. 이 지도를 보고 이 북한군이 어느 정도 왔었는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평양성까지 네, 이렇게 북침에 성공을 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다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요렇게 서울을 다시 빼앗기면서 일사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을 되찾고 여기 38도 도선에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요 그림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뭐죠? 콜드 워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하죠. 미국은 뭘까요? 그쵸?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여 미국의 방어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킵니다. 자,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점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6.25 전쟁이 1950년 반발하게 되죠. 유엔군은 무엇을 승리하면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까지 이제 서울도 다 빼앗기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다시 되찾았나요? 그렇죠.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 을 펼쳤고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핵심 정리까지 수고 많았고요. 이 6.25 전쟁은 지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 네, 요 지도에 내용을 보면 6.25 전쟁 과정이 네, 바로 이 지도 4개의 지도로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봐요. 안녕.